최근 중국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협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드라마나 음악과 같은 각종 해외 컨텐츠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둠의 경로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국 콘텐츠는 중국 당국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나훈아의 영상을 돌려본 인민들에게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지된 것이죠.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통제 강화를 발표한 직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0만 개 이상의 SNS 계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폐쇄된 것이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온라인 방송국 338개, 스트리밍 계정 1만 5천 개, 개인 방송 계정 7만 4천 개도 함께 폐쇄됐음을 보도했는데 그중 1만 3천 개는 먹방 콘텐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밀 생산량이 급감하자 음식 낭비 단속을 위한 제재라 분석했지만 폐쇄된 온라인 계정 9만 개 중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었다는 점을 들어 단속의 초점이 음식 낭비 차단이 아닌 결국 온라인 여론 검열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산 당국은 인터넷 생태계의 잡초를 뽑겠다는 명분으로 또 한 번 인터넷 관리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발표된 규정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난 지금까지 부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군. 잡초가 없어지면 스모그가 덮쳐 생태계가 멸종할 수 있다. 여기서 부추란 베어도 다시 자라나는 부추의 특성을 빗대어 단속과 검열에 맞서 꿋꿋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을 가리키며 스모그는 정부의 환경 파괴를 꼬집는 뜻으로 정부의 거짓 선전을 스모그의 비유, 잡초라 비유된 네티즌마저 없어지면 중국은 더욱 암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풍자인 셈입니다. 한편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 속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판 카톡인 위챗의 캡처 내용으로 고향 주민 채팅방은 물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채팅방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몽땅 사라져 있었는데요. 이는 신종 코로나, 미중 무역 전쟁, 홍콩과 대만 등 관련된 모든 것을 규제 대상에 넣겠다는 중국 인터넷 판공실의 새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진의 경우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수억 개의 이미지 파일과 대조해 규정 위반으로 판별될 시 즉시 차단되며 놀랍게도 음성마저 각종 방언까지 식별해 차단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창 이었을 무렵 동물의 숲 이용자 중 한 명이 게임을 공산당 비판과 홍콩 시위 지지에 이용하다 발각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공산 당국은 즉시 모든 게임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 기능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다국적 플레이어와 채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좀비나 전염병과 같은 중국 당국이 꺼리는 단어까지 직접 관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국은 청소년 보호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함이라 설명했지만 누가 봐도 이는 정치적 목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게임 내 상호작용이 국가 체제 유지와 사상 통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최종편이 전송 문제로 상영이 취소된 것과 한국 영화 기생충이 기술적인 이유로 상영 취소 처분 받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였죠. 표현의 자유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한국 콘텐츠가 중국 체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삼엄한 검열 속에서도 오히려 중국 내 한류 열기가 더욱 불붙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이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이모티콘과 고대 상형 문자인 갑골문, 심지어 모르스 부호까지 동원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류 콘텐츠의 폭발적 인기와 더불어 단속 강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저항으로 생겨난 괴현상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반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트로트계의 황제라 불리는 나훈아가 15년 만에 등장하자 일부 지역에선 시청률 40%라는 이례적인 수치가 기록되는가 하면 심지어 콘서트의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마저 18%의 시청률을 넘기는 등 막강한 파급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하면 깜빡 죽는 중국 네티즌들이 이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국내에선 인터넷 다시 보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해당 영상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 2시간 반짜리 전체 영상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것이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둘째치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연 말미 나훈아는 코로나 사태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를 건넴과 동시에 심금을 울리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옛날의 역사책을 보듯 제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다. 뒤이어 국민의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저 국민에 대한 위로로 들릴 뿐이지만 중국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이 같은 발언 자체가 중화 사상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 당국은 매체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자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시청하거나 소지하다 걸린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었을 당시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정부 비판글을 올린 쉬장룬 교수가 정직 처분과 함께 체포된 사건, 홍콩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산당 당적이 박탈되고 강의 자격을 잃은 양엔핑 교수, 단지 시진핑 초상화에 먹물을 끼얹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여성까지 나훈아의 발언을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강했으면 강했지 약한 수위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이 뜬금 지뢰를 밟았다. 다운로드 수는 착해진 중국인의 수, 사실상 트로이의 목마다 다름없다. 제스형 중국이 왜 이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제스형이란 2011년 당시 튀니지 제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시민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천안문 항쟁 이후 22년 만에 일어난 민주화 시위였지만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에 의한 감시로 수많은 시위자들이 연행되거나 외출 금지 조치에 처해졌고 발원지인 베이징에서는 한때 여러 명이 뭉쳐 다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인들의 현실 안주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홍콩 시티대학 교수는 제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산발적인 집회가 혁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는데 그 증거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꼽았습니다. 만연한 부패, 사회적 불평등,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정작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과거 30년 동안 놀랄 만큼 개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변화를 위해 현재의 생활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 사이에 불만이 많긴 하나 그러한 불만조차 체제 변화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도록 유인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또한 천안문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통제, 주택 건설 및 복지 향상 등등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체제 불만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공산당의 특성도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자들이 베이징 거주 대학생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청년들이 인터넷 검열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당국의 조치를 이해 또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구체적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래퍼를 꿈꾸는 한 대학생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래퍼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한편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며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중국적 사회주의 발전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가 막혔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 또한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2000년 이후 태어난 1만 명의 중국 청소년 조사 결과 80%가량이 현재 중국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이며 매일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테스 형한테 딱 1시간만 교육받아도 이런 생각은 송두리째 사라질 텐데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을 말합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전염병 방역은 불을 끄는 것과 같아 시간이 생명이라며 국제사회는 비난과 회피로 전염병 퇴치의 협력 정신을 분산시켜서는 안 되며 정치화와 오명을 씌우는 행위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인 태도로 외부에 관련 정보를 제때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 발밑에 붙은 껌비벼줘야.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29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갈수록 나빠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결국 호주와의 협력을 줄이고 호주를 찾는 중국인 학생과 관광객들도 감소할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호주가 계속 중국에 등을 지면 결국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후 편집장은 앞서 28일 자정에도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웨이보를 통해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 마치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야 한다고 적었다. 후 편집장의 호주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은 지난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의 지지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때 친밀했던 중국과 호주의 외교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된 데 따른 것이다. 호주는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중국이 그간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기원을 밝히는 국제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호주의 코로나19 기원 국제조사 촉구가 미국의 입김에 따른 것이라 판단하고 호주의 요구를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외교적 갈등은 양국 간 경제적 관계 악화로까지 번질 위기다. 청진래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이 호주산 제품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태다. 청 대사는 지난 27일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 소고기, 와인의 중국 수입을 끊을 수 있다면서 또 호주가 중국에 계속해서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중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호주 방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날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청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면서 호주 정부는 이번 발언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외교부와 통상투자관광부는 청 대사에게 호주산 제품 불매 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소명하라는 정부 차원의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중국 대사의 경제보복 시사 발언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 협박이 아닌 국제협력이라고 고집었다. 이에 청 대사는 중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은 호주 측에서 표명한 우려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부한다고,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 요구가 정치적 계략이라는 점은 감춰질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호주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은 중국이 호주와의 악화된 관계의 경제보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중국은 2018에서 2019년 호주 전체 무역의 26%를 차지했다. 규모로는 2,350억 달러다. 특히 석탄, 철광석, 와인, 소고기, 관광, 교육 분야에서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한편 이날 조시 프라이든버그 호주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전염병의 기원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달 동안 열린 일련의 고위급 회담에서 실업이 사회 안정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누차 경고했다. 현재 중국의 수백만 소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 문제를 둘러싼 경고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리 총리는 국무원 회의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도 없고 부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하며 올해 고용이 안정된다면 경제 성장의 변수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리 총리의 바람대로 중국의 고용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제적 정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6%에 머물렀던 중국의 도시 실업률이 올해는 1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EIU는 올해 중국에선 적어도 2200만 명의 도시 근로자가 추가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률이 10%대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약 2억 5천만 명은 10에서 50%까지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소 2억 9천만 명의 이주 노동자를 제외한 중국의 도시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던 2월 6.2%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다시 5.9%가 줄었다. 한편 화들짝 놀란 중국 암흑기 60년 주기설도.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선 올해가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이란 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를 심상치 않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계 1위 국가로 전락시킨 아편전쟁 시작, 제국주의 열강 8개국의 베이징 진격,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실패에 따른 대기근 등 중국은 60년마다 돌아온 경자년의 암흑기를 맞았던 역사를 갖고 있다. 또다시 경자년을 맞은 올해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이 끝나고 그 시발점은 리쇼어링이 될 것이라는 게 60년 주기설의 골자다.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삼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 사슬을 끊으려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이다. 중국 중심 공급망을 뿌리째 뒤흔든 건 미국의 관세 폭탄이 아니라 코로나19였다. 여러 경제대국이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중국발 부품 공급 차질로 호된 경험을 했다. 전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 멈춰서자 지난 2월 글로벌 노트북 출하량은 기존 전망치 대비 반토막 났다. 1분기 스마트폰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 중 본국 회계를 검토한 곳이 80%에 달했다. 미국 애플만 해도 중국 내 위탁 생산 시설 중 상당 부분을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중국 탈출에 더욱 적극적인 이유는 주요 7개국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아서다. 작년 말 일본의 중국산 소재, 부품 의존도는 21.1%로 집계됐다. 프랑스, 영국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과의 부품 무역액은 2018년 기준 1,43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전체나 미국보다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안보도 리쇼어링을 촉발한 계기 중 하나다. 일본 제약 산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0%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한 아비간만 해도 일본 화학회사인 후지필름이 개발했지만 원료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